지속된다고 하대. 돈 냄새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듯한 긴장감, 드라마 카지노를 기억하십니까? 그 심리전의 대가 강윤성 감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웹툰의 전설, 미생과 내부자들의 윤태호 작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뛰는 이 조합이 19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거대한 판을 벌렸습니다. 오는 7월 1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되는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입니다. 물건 건지러 왔습니다. 그러게요. 어르신이 이렇게 그물에 걸려 올라왔는데 원나라 때 그릇이라고 감정을 내려버렸어. 이 작품 단순히 보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7년 신안 앞바다 6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보물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확천금을 노리는 촌뜨기들이 벌이는 속고 속이는 생존 게임이죠. 원작 웹툰의 명성은 물론 유승용, 양세종, 임수정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대체 어떤 지독한 돈 냄새가 이들을 바다로 끌어모았을까요? 지금부터 예고편을 한 장면 한 장면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건지려는 것 바로 14세기 원나라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가 걸려 올라오면서 7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무역선이 발견됐죠. 당시 발굴된 유물만 2만여 점, 동전 무게만 28톤에 달하는 그야말로 바닷속 로또였습니다. 1970년대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이 도자기 하나하나가 지금의 수백억,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셈이죠. 이 엄청난 돈 냄새를 맡은 건 오관석 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악질 사기꾼부터 공권력을 무기 삼아 한몫 챙기려는 경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촌뜨기들이 신안으로 몰려들죠. 극한 직업과 카지노의 명품 조연들이 다시 뭉쳐 그야말로 믿고 보는 악인들의 앙상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판의 자금줄을 쥔 인물 바로 흥백산업의 안주인 양정숙입니다. 그러면 크고 빠르게 하고 떠야지. 여기서 캐는 그릇 제가 다 사겠습니다. 배우 임수정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우아한 외모 뒤에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력과 거침없는 야망을 숨기고 있죠.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인물로 이 보물찾기 판을 뒤에서 흔드는 진짜 타짜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탐욕은 파국을 부릅니다. 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한 배를 탔던 이들의 동맹은 깨지고 서로의 등 뒤에 칼을 꽂기 시작하죠. 실제 역사에서도 이 신안 유물을 둘러싸고 10년간 300여 명이 연루된 도굴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바로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배신이 난무했던 탐욕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그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 촌뜨기들은 단순한 범죄 드라마가 아닙니다.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이 그려내는 숨막히는 심리전,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설계한 입체적인 인간 군상, 그리고 19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실화가 만난 올여름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는 7월 16일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킹 오브 킹스. 이미 북미에서 개봉 첫 주 만에 5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고 성경 기반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 오프닝 성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제작 영화로는 기생충의 북미 흥행 기록을 꺾은 그야말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제작 방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리얼타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기간 10년, 제작비 360억 원이 투입된 대작입니다. 여기에 목소리 출연진은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입니다. 한국어 더빙에는 이병헌, 진성규, 이한해, 양동근, 차인표 등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예고편을 한 장면 한 장면 샅샅이 뜯어보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You are not King Arthur! 예고편은 영국의 대문호 크리스마스 캐럴의 작가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들 월터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아서 왕 같은 영웅 이야기에 푹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는 진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제안하죠. 이 영화는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을 위해 집필했지만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원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든 월터는 순식간에 2000년 전 예수의 탄생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킹 오브 킹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VFX 스튜디오 모팩이 30년의 노하우를 쏟아부어 만든 영상미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단순한 2D, 3D를 넘어 게임 엔진인 얼리얼 엔진으로 구현된 세상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경계를 허물며 지금껏 본 적 없는 생생한 현실감을 선사하죠. 영화는 단순히 기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 바로 사랑에 집중합니다. 특히 제자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배우 포레스트 휘테커와 개성 넘치는 연기의 아이콘 양동근이 베드로 역을 맡아 예수의 곁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장 감독은 성경의 비유와 은유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감히 덜어내고 사랑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북미에서 비기독교인 관객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은 비결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를 둘러싼 위협도 거세집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죠. 이 두 인물의 목소리는 배우 차인표가 빌라도 역을, 성우 장광이 대제사장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예수에게 닥쳐온 시련을 통해 월터는 진정한 왕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장면입니다. 월터는 자신이 동경하던 영웅들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서 왕의 칼보다 더 위대한 힘, 바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진리를 월터의 마음에 심어준 것이죠. 영화는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과연 10년의 제작 기간과 30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EK 애니메이션의 역작이 국내 관객들에게는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료를 시작합니다. 하나 이상의 명체를 죽이세요. 알아본 사람 같아요. 이거 하면 돼요. 그걸 누가? 여러분, 혹시 10년 넘게 단 한 편의 소설만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가 있으신가요? 여기 3149화에 달하는 비인기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였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설 속 세상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는 7월 23일 대한민국 영화계의 역사를 새로 쓸 작품이 드디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누적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한 동명의 메가 히트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예고편은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김독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은 10년 넘게 연재된 비인기 웹소설 멸살법을 읽는 것이었죠.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전지적 독자 시점의 거대한 서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나타난 정체불명의 존재, 도깨비. 이 귀여운 외모의 존재는 인류에게 닥친 재앙을 하나의 게임처럼 중계하며 생존을 건 시나리오의 시작을 알립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는 동안 오직 김독자만이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읽었던 소설 멸살법의 첫 번째 시나리오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를 통해 압도적인 CG 기술을 선보였던 덱스터 스튜디오가 구현해낸 재난의 비주얼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김독자는 더 이상 평범한 독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유일한 전지적 독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멸살법의 진짜 주인공 유중혁이 등장합니다. 유중혁은 죽어도 계속해서 회귀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을 무한히 반복하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민호는 조각같은 외모 뒤에 숨겨진 유중혁의 처절한 고독과 세상을 향한 분노를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독자와 주인공의 운명적인 첫 만남. 이 장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의 핵심적인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김독자는 유중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유중혁에게 김독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믿고 배신하고 또 구원하며 이 멸망한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갈지, 이들의 애증의 서사가 바로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김독자와 유중혁 외에도 이 멸망한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최수빈, 나나, 그리고 이번 작품으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지수까지 쟁쟁한 배우들이 원작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어떻게 살아 숨쉬게 만들었을지 각 인물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네요. 과연 유일한 독자 김독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주인공 유중혁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결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7월 23일 극장에서 그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러다 살인이라도 나면 결국 사람이 문제지. 혹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단지 스마트폰 하나 주었을 뿐인데 한 사람의 모든 일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우리를 현실 공포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작품 말입니다. 그 소름 끼치는 현실감을 만들어냈던 김태준 감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아니 누군가는 이미 겪고 있을 바로 그 소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7월 18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 예고편은 주인공 우성의 희망찬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적금, 주식, 대출은 물론이고 심지어 엄마의 마늘밥까지 끌어모아 평생의 소원이었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한 남자의 순수한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84제곱미터 아파트는 그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공의 증표이자 안식처,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집값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회사 비품을 몰래 훔치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뛰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영끌 쪽에 짠내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이 소리. 쿵쿵쿵.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소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고문 도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어떻게 한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고 그를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지 감독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살인까지 부를 만큼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현실의 공포를 스크린으로 가져온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우성은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입주민 대표 은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은하의 반응이 서늘합니다. 이웃의 고통보다는 아파트가 파락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에서 이 아파트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드러납니다. 지금 아파트 시끄러운 거 그쪽. 내가요? 누가 그래요? 이 집이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우성은 소음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지목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만 소리가 난다는 이 대사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웃들의 의심 속에서 우성은 점점 고립되고 그의 불안은 편집증으로 변해갑니다. 아랫집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미 그의 심리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알 수 있죠.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이 나를 위협하는 적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하는 공포 말이죠. 이러다 살인이라도 나면 아파트값 많이 떨어지겠죠. 신박주 씨는 같이 한번 봅시다. 바로 그때 구원자처럼 보이는 윗집 남자 진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어딘가 미심쩍습니다. 팔과 다리를 뒤덮은 문신, 그가 툭 던지는 이 대사는 영화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아랫집이 윗집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단순히 층간소음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이라는 거대한 벽에 대한 질문이죠. 마치 영화 기생충이 계단이라는 수직적 구조를 통해 계급을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왜 가만히 있는 날 끌어들여갔지 이 진짜가! 억눌렸던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예고편은 이웃 간의 다툼과 폭력 그리고 피범벅이 된 우성의 얼굴을 스치듯 보여주며 최악의 파국을 암시합니다. 평범했던 한 영끌족 청년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내몰렸을까요? 우리가 알던 선한 얼굴의 강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이 영화의 진짜 공포가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고편은 이 영화의 주제를 담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영화의 진짜 괴물은 정체불명의 소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집이라는 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웃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는 불신,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짜 공포의 근원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우성을 괴롭히는 소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요?